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별처럼 태어났지만 빛나지 못하는 존재는 없을까?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색 외성입니다. 별도 아니고 행성도 아닌 중간 어디쯤에 있는 기묘한 존재. 한때 잃어버린 별이라 불렸던 이 천체들은 우주의 그늘 속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갈색 외성이 과학계에 등장한 것은 20세기 중반,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미완성 별을 예측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질량이 충분히 크지 못해 핵융합을 시작하지 못한 채 항성으로서의 삶을 영영 살지 못한 천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별이 되기 위해서는 질량이 필수적입니다. 태양은 거대한 질량 덕분에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들이 융합을 일으키며 빛과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질량이 태양의 약 8% 미만이라면 내부 압력이 부족하여 수소 핵융합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을 밝히지 못한 채 어둡고 차가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색 외성입니다. 갈색 외성의 질량은 목성보다 약 13배에서 80배 사이에 분포합니다. 목성은 태양계 최대의 행성이지만 갈색 외성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갈색 외성의 크기는 목성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클 뿐입니다. 이는 내부가 중력에 의해 극도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10배 이상의 무게를 얹은 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의 이름이 갈색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갈색 외성은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는 빛은 매우 약해서 대부분 적외선 영역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관측했을 때 이들은 어두운 붉은색이나 갈색에 가까운 빛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갈색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1995년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갈색 외성으로 추정되는 천체 테이데1을 발견했을 때 가계는 술렁이었습니다. 드디어 이론만 무성했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된 것입니다. 테이데1은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웠지만 그 안에 깃든 무게는 목성의 약 55배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발견된 글리제 229b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갈색 외성은 지구로부터 약 19강년 떨어져 있었고 표면 온도는 겨우 약 1000도 정도였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인 약 5500도와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로 차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리제 229b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고 있었으며 적외선 영역에서는 충분히 눈에 띄는 천체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갈색 외성들이 우주의 어둠 속에서 꽤 흔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갈색 외성들의 수는 수천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계 근처 불과 수십 광년 안에도 수백 개 이상의 갈색 외성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탐지하기 힘들고 어둠 속에 완벽히 가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근처 어딘가를 거대한 질량을 품은 갈색 외성 하나가 천천히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은 갈색 외성 탄생의 미스터리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에서 가스와 먼지가 뭉쳐 거대한 구름을 형성합니다. 이를 성운이라 부릅니다. 성운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의 작은 밀도 차이로 인해 점차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중력이 지배하는 장대한 서곡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중력이 성운을 조여오면 그 안의 물질은 중심으로 몰립니다.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면 중심부에서는 수소 원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여 핵융합이라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순간부터 별은 자기 힘으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 중력의 손길이 약하거나 모인 가스의 양이 적다면 핵융합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갈색 외성입니다. 갈색 외성은 별과 행성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태양처럼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능력은 없지만
목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질량에 있습니다. 별이 되려면 정확히는 0.08 태양질량, 즉 약 80 목성 질량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색 외성은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합니다. 질량이 13배에서 80배 사이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량이 13배 미만이라면 그것은 그냥 가스 행성입니다. 반대로 80배를 넘긴다면 진짜 별이 되어 내부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3배와 80배, 이 극히 좁은 틈새에 걸쳐 태어나는 존재가 갈색 외성입니다. 그들은 핵융합에 실패했지만 완전히 에너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형성될 때 얻은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방출하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미약한 적외선 빛을 내뿜습니다. 비유하자면 항성은 활활 타오르는 캠프파이어이고 갈색 외성은 서서히 식어가는 숯불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에는 거의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은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약 1000켈빈에서 3000켈빈 사이입니다. 이를 섭씨로 전환하면 약 730도에서 2700도입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인 약 5500도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어떤 갈색 외성은 지구의 용암보다도 차가운 온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갈색 외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차 차가워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기에 남은 열이 천천히 사그라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색 외성은 죽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죽는다기보다는 완전히 식어가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갈색 외성은 완전히 식어서 차가운 가스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그 마지막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 동안조차 완전히 식어버린 갈색 외성은 아직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상상조차 힘들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날 관측되는 모든 갈색 외성은 여전히 미약하게나마 스스로 열을 내고 있으며 우주가 존재하는 동안은 그렇게 은은하게 빛날 것입니다. 별이 되지 못한 꿈, 그러나 결코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삶. 갈색 외성은 우주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독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갈색 외성의 내부 구조와 에너지 비밀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둡고 작은 별이지만 그러나 갈색 외성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먼저 갈색 외성의 내부 구조는 일반 항성과 닮은 듯 다릅니다. 항성의 경우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덕분에 내부는 복잡한 층 구조를 가지며 고온, 고압의 에너지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갈색 외성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거나 겨우 불완전하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갈색 외성 안에서는 여전히 극도로 강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축은 내부를 엄청나게 압축시켜 물질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조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지구 크기의 물체에 태양 질량을 꽉 눌러 담은 백색 외성만큼은 아니지만 갈색 외성도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목성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품고 있습니다. 즉 갈색 외성은 같은 크기의 행성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내부 압력도 훨씬 더 높습니다. 갈색 외성의 내부 압력은 지구 표면 압력의 수십만 배에서 천만 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압력 덕분에 갈색 외성 내부에서는 전자축태합이라는 특이한 물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전자들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극도로 강한 반발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반발력이 갈색 외성의 붕괴를 막아주며 내부를 일종의 균형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 점에서 갈색 외성은 백색 외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둘 다 핵융합 대신 전자축태합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다만 갈색 외성은 그 압력이 아직 백색 외성만큼 강력하지 않기에 더 부드럽고 낮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갈색 외성은 전혀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갈색 외성은 아주 약한 핵융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보다 무거운 중수소 또는 리튬을 연료로 하는 미약한 핵융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량이 목성의 13배를 넘는 갈색 외성은 중수소를 태워 약간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갈색 외성이 젊고 내부 온도가 약 100만 도 이상일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중수소 핵융합은 일시적일 뿐 곧 열과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면서 갈색 외성은 다시 서서히 식어갑니다. 리튬 핵융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별은 형성 초기부터 리튬을 거의 다 소모하지만 갈색 외성은 핵융합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리튬을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갈색 외성의 리튬 함량을 분석하여 그 천체가 별인지 갈색 외성인지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갈색 외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대신 중수소와 리튬을 약하게 태우면서 약간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불완전한 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갈색 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수소도 리튬도 모두 소진해버리고 결국 더 이상 어떠한 핵융합도 일으키지 않는 차가운 가스 덩어리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표면 온도는 천천히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수천 도에 달하던 표면이 수억 년에 걸쳐 섭씨 수백도, 심지어 수십도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갈색 외성의 표면 온도가 지구의 여름철 날씨 정도로 내려가는 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별의 실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를 이어가는 고독한 천체이기도 합니다. 갈색 외성의 내부에서는 항성처럼 폭발적인 핵융합도 행성처럼 단순한 고체 중심도 없습니다. 그 대신 서서히 조용히 존재 자체를 불태워가는 느리지만 끈질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색 외성과 행성입니다. 갈색 외성은 태생부터 외로운 존재처럼 보입니다. 별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행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고 항성계의 변방에 조용히 자리 잡은 미완성의 별입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이 외로운 존재에게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색 외성 주변에도 행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색 외성도 나름 질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강력한 중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먼지와 가스를 모아 행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태양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생각할 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2004년 천문학자들은 갈색 외성 EM1207 주위를 공존하는 거대한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EM1207b입니다. 지구보다 훨씬 큰 목성의 4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거대한 가스 행성이었습니다. 이것은 갈색 외성도 항성처럼 행성계를 가질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갈색 외성 주변의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갈색 외성은 빛과 열을 약하게 내기 때문에 그 주변의 행성들은 극도로 차가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구와 같은 따뜻하고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갈색 외성의 약한 열이라도 효과적으로 포집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종합하면 갈색 외성 주변에서도 생명의 조건이 일시적이거나 지역적으로는 갖춰질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색 외성이 워낙 어둡고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갈색 외성들이 태양계 근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태양계에서 불과 수십 광년 안쪽에도 다수의 갈색 외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 갈색 외성 주변에 또 다른 행성들이 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별빛 너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갈색 외성들이 조용히 공존하고 있고 그 주위를 작은 외계 행성들이 맴돌고 있다면 그곳은 우리의 천문학적 탐사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진정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결국 갈색 외성은 단순히 별이 되지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별과 행성의 경계에 서서 우주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의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